사람들은 삼천포를 떠올릴 때 보통 평화로운 바다와 순박한 어부들, 그리고 향긋한 건어물 가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고난과 희생이 담긴 가족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효영 씨가 수년 동안 간직해오다가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밝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에 대한 비밀과 3남매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효영 씨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부산의 큰 병원 의사는 어머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건어물과 해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그들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액수를 듣고 온 가족은 침묵에 빠졌고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으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돌아섰고 당시 학업을 중단한 채 갓 20살이었던 효영 씨도 가족을 돕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친척들과 이웃들의 정신적인 지지 외에도 효영 씨 가족이 선배 가수 장윤정 씨로부터 매우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가족 모두가 라디오나 음악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를 통해서만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지역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중 한 지인을 통해 효영 씨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한 가족에게 그 도움은 마치 깊은 수렁에서 그들을 끌어내주는 손길과 같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가 지원해준 금액은 일부를 충당하기에만 충분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효영 씨와 당시 17세가 갓 넘었던 남동생 서진 씨가 많은 것을 잠시 접어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자세한 내막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어 돈을 벌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어항에서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장에서 건어물 판매를 돕는 일, 야간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효영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항구에서 생선을 나르고 가게로 돌아와 정오까지 판매를 한 뒤 오후에는 다시 해물전골 식당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서빙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때로는 편의점 배달원으로 일했고 때로는 생선 가공 공장에서 자비를 도왔습니다. 당시 그의 두 손은 거칠어졌고 바닷소금에 스며들어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형제의 생각 속에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당시 중학생이던 여동생 효정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만 있다면 모든 고생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형제가 여동생 효정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생의 교과서 1권, 교복 1벌, 심지어 필요할 때는 보충 수업에 참여할 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효정 씨는 두 오빠가 전보다 바빠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매달의 병원비는 큰 압박이었지만 고된 육체노동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모여 어머니의 치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차 회복되어 건강이 좋아지셨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3남매와 아버지는 어깨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효영 씨가 누구에게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로 남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20살이 되어서야 몇몇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효영 씨는 우연히 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의 평온한 모습과 온화한 미소 뒤에는 희생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형제가 어떻게 일을 나누었는지, 식당 의자에서 지쳐 잠들었던 밤들에 대해, 그리고 가수 장윤정 씨로부터 처음 돈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년이 지났지만 그 시기가 가족의 정과 감사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로 여전히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효영 씨가 가끔 출연하는 프로그램 살림남에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화면 속 소박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의 진솔함과 강인한 의지 때문에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영감을 주었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효정 씨는 다 커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후 당시 두 오빠가 그렇게 많이 희생한 줄도 모르고 너무 철이 없었던 자신을 느끼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영 씨와 서진 씨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며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효영 씨는 장윤정 씨가 직접 쓴 감사 카드가 담긴 낡은 봉투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념품처럼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친절함과 가족의 정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광고 협찬이나 도시에서의 일자리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천포에 남아 가족의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시절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효영 씨만의 추억이 아니라 가족의 정, 인간애, 그리고 작은 해변 마을 사람들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고 이내 말없이 행하는 희생이야말로 각 개인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고 미소 짓게 됩니다.